한국의 화장품 관련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대만 수입 화장품 관리 개요와 PIF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这一次第一部分分成3个部分，第一个 네, 첫 是 번째 세션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대만 화장품의 주요 규정과 수입 절차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개정된 개정법의 시행 현황과 최신 규제 동향,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주 묻는 질문과 여러분과 함께 1대1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만 화장품의 수입 절차와 주요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대만 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화장품에 대한 정의는 다른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만에서 어떻게 화장품을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체 외부, 치아 또는 구강 점막에 사용하여 모발이나 피부를 윤택하게 하거나 후각을 자극하거나 채취를 개선하거나 용모를 꾸미거나 신체를 청결하게 하는 제재를 대만에서는 화장품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적합한 제재를 대만에서는 화장품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이 아래에 제가 분류한 몇 가지 제재는 화장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아래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먼저 사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 방법 면에서 바르거나 씻어내거나 뿌리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화장품입니다. 하지만 주사나 식용으로 쓰이는 제재라면 이러한 것들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용 목적인데요. 청결, 미화 또는 모발이나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것들은 전부 화장품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다이어트나 발모, 모기나 벌레를 기피하는 기피제로 쓰인다면 화장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 부위인데요. 만약 피부 외부나 치아 또는 구강 점막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화장품입니다. 그런데 여성 청결제와 관련된 것들 또는 다리 제모와 관련된 제재, 한국에서 이제 여드름 패치 같은 것들은 전부 화장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대만의 화장품 유형에 따른 수입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왼쪽에는 화장품이란 대분류가 있는데요. 대만에서는 이것을 국산 화장품과 수입 화장품으로 분류합니다. 한국에서 수입되는 화장품은 대만으로서는 전부 수입 화장품이겠죠. 이것들은 각각 일반 화장품과 특정 용도 화장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를 보시면 특정 용도 화장품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외선 차단이나 도발 염색, 펌, 채취 방지용 데오드란트나 치아 미백 등의 용도로 쓰이는 화장품은 이 대만에서 기능성 화장품 또는 특정 용도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능성, 특정 용도 화장품 외에는 대만에선 전부 일반 화장품이라고 명명합니다. 여기에 대만에서 화장품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 적어 놨는데요. 대만의 화장품을 수입하고 등록을 하실 때 이런 분류에 따라서 일반 화장품과 특정 용도 화장품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위에 있는 표로 돌아오겠습니다. 특정 용도 화장품은 올해 2024년 7월 1일에 대만에서 PIF라는 화장품 제품 등록 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정 용도 화장품을 수입하거나 판매를 하실 경우에는 이 PIF 신청을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토너나 색조 화장품 또는 입술용 화장품, 립스틱,
그리고 아이섀도우 같은 것은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만에서 화장품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먼저 일반 화장품은 화장품 등록을 하고 PIF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용도 화장품이 특정 용도 화장품에서 등록이 필요한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만의 화장품 위생 관리법의 조항을 가져왔는데요. 4조를 보시면 화장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모두 화장품을 등록하고 PIF를 작성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수입업자들께서 이 제품을 등록한다면 화장품을 공급이나 판매하거나 증정, 공개 진열 또는 소비자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런 제품을 반드시 등록하고 PIF 구비를 마치셔야 합니다. 이 제품 등록은 대만에서 현재 온라인으로 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FDA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PIF 신청 작성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 업자들께서는 대만의 대리 업체들을 통해서 이 온라인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정보 파일 PIF는 화장품의 품질이나 안정성과 전체적인 정보를 등록하는 그런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중문판과 영문판이 있는데요. 인쇄본 또는 전자 파일 방식으로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PIF는 이 주무부처,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에 반드시 5년간 인쇄본 또는 전자문서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대리업체나 아니면 수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정보 파일 PIF를 대만의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5년간 보관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이 제품 등록이나 PIF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주의해야 될 부분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대만의 FDA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이미 202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 또 2024년 7월 1일부터 새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용도 화장품이든 아니면 일반 화장품이든 모두 제품 등록은 하셔야 됩니다. 제품 등록을 먼저 보자면 먼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또 이 유효기간이 만료가 다가오기 3개월 전에 이제 3개월 안에 연장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오른쪽은 화장품 제품 정보 파일을 이라는 PIF라고 하는데요. 안정성과 관련된 제품 정보 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 또는 인쇄 종이 방식으로 이 문서를 보관해야 됩니다. 특정 용도 화장품은 올해 2024년 7월 1일부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는 2025년 7월 1일부터는 이 적용 범위가 영유아용, 입술용, 그러니까 영유아용이라는 것은 이제 어머니와 아이가 사용하는 그런 영유아용을 말합니다. 입술용, 눈 부위용, 그리고 눈 부위용은 아이섀도우나 아니면 그 눈에 화장을 할 때 쓰이는 그런 화장품을 모두 말하고요. 그리고 비약용 치약이나 구강 청결제 같은 것들은 2025년 7월 1일부터 PIF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가운데 일반 화장품에 속하는 것들, 이것들은 모두 2025년 7월 1일부터 PIF 등록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또 말씀드린 영유아용 등 항목 외에 일반 화장품은 2026년 7월 1일부터 PIF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대만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은 일단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리고 PIF는 이렇게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올해 또는 내년 또는 내후년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대만에서 화장품을 시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걸 등록하셔야 되고요. 이 서류들은 제품의 마지막 출시 시판일 다음 날로부터 최소 5년간은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5년 동안 보관하는 기간에는 또 다른 서류를 다시 신청해서 보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입업자든 아니면 판매업자든 시판 전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먼저 대만 공장에 대한 요건입니다. 한국의 이제 소위 제조 공장은 GMP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또는 ISO 22716 표준 이상에 해당하는 공장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수입업자분께서 이 GMP 관련 인증서나 ISO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이 대만에 수입할 때 이런 문서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등록, 말씀드린 제품 등록을 꼭 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제품 정보 파일 PIF가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해당되는 제품들은 꼭 PIF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판 전에 꼭 중문 라벨과 제품 설명 스티커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판 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의 공급원과 유통 관련 자료들을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심각한 부작용이나 위생 안전 위험 사례가 발견되는 대로 바로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 심각한 알러지 반응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붉은 반점 같은 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때 소비자에게서 그런 사례가 보고된다면 반드시 이 수입업자도 판매업자도 그런 것들을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 시판되고 있는 화장품 중에 이러한 이상 반응이 보고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즉시 회수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시판 후에 이 업자분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개정법의 시행 현황과 최신 규제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득표를 보시면요. 일단 지금 시점이요. 2024년 10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품의 등록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다 화장품이 대만에 들어오면은 제품에 대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PIF의 경우에는 예, 특정 용도 화장품 혹은 예, 저희가 뭐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내년 7월 1일에서 영유아용, 입술용, 그리고 눈 부위용, 그리고 비양용 치약, 구강 청결제다. 이 영역이라고 한다면 모두 PIF의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26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화장품이 PIF 대상이 됩니다.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화장품의 성분 관리 체계를 보도록 하면요. 대만에서 흔히 얘기하기를 특수 용도 화장품, 특정 용도 화장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이러한 등록이 돼야지만 판매를 대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IF의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이 서가증이라는 제도는 그것은 이제 철회가 되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은 그 화장품 성분의 사용 제한이라든지 방부제라든지 선크림이라든지 색소 이런 것들이 모두 PIF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대만에서 성분에 대한 사용 변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이것이 업데이트 되고 나서 대만의 TFDA의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대만에서 허가가 되는 원료는 무엇이며 더불어서 첨가의 양은 얼마인지 그 수치 같은 것도 확인을 인터넷상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표시 규정과 관련된 부분 넘어가기 전에 이제 관리에 대한 체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화장품의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정을 보고 계십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어떤 그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성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영문 명칭을 입력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가지고 하나의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로 본다고 했을게요. 저 이제 방부제라든지 성분 및 사용 제한표 이런 것이고 색소 성분 제한표라는 것이 지금 있죠. 하나의 이제 성분을 가지고 셀릭식 애시드라는 거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하나 방부제 그리고 기능성 성분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요. 이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국제의 INCI 명칭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만에서의 제한량은 무엇인지, 제한의 규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포장에 어떤 것을 기재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터넷상에서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성분이 만약에 방부제 용도다라고 했을 경우에 셀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 대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뒷면에 있는 것은요, 거기에서 또 표준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제품에는 사용을 할 수 있고, 없고가 표기가 되어 있고, 이것이 외부 포장지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TFDA에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 게재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방에요. 이제 표시 규정과 관련해서 제품이 만약에 한국에서 다 제작되고 나서 대만에선 충전만 한다고 할 경우에 제품의 외포장이나 용기에 대만 충전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화장품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내가 어떤 기능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 뭐 예를 들어 약용, 의약, 메디케이트 같은 이러한 내용 혹은 동일한 의미의 외국어 문구가 들어간 경우에는 밑에 있는 안내 문구, 즉 본 제품은 화장품에 속하며 의료 효능 없다라는 것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통관을 대만에서 하실 때 혹은 시판되고 나서 대만의 주무부처로부터 조사를 받고 또 약간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표시 규정과 관련해서 화장품 위생관리법에 10가지 조항이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명, 용도, 세 번째는 용법 및 보관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가요, 전 성분 명칭이라는 이 부분인데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성분이 뭐 어떤 자외선 차단과 관련되든지 아니면은 뭔가 염색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랬을 때 특정 용도 성분의 함량을 별도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8번째 같은 경우에 특히 그 7번째에 대만에 있는 수입업자, 대리상이라고 하죠. 그분들의 뭐 명칭 주소 같은 것을 기재하셔야 되고, 8번째 제조 연월일, 유효기간, 그리고 제조 연월일, 그리고 보존기간 혹은 유효기간, 보존기한 이런 것이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9번째는 로트 버너인데요. 이것이 라벨이 없었어도 되고 외부 표정에 써도 되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존재는 해야 됩니다. 10번째는 기타 중앙주무부서에서 보셔야 되는 기타 사항이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 페이지 등에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로 설명을 이제 드렸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기타 사항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요, 일종의 라벨의 예시인데요. 제품명, 핸드크림, 그리고 수입업체는 어디이다, 주소, 전화번호 무엇이다. 그리고 성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기능성 성분에 대해서 등등 이런 것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표시를 했죠. 이렇게 이러한 예시에 보이시는 것처럼 작성을 하시면 되고 보존 기간 같은 경우에는
뭐 보존 기간이나 아니면 제조 연월일 이런 식으로 해서 포장에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성분을 기반으로 해서 주의사항을 기재해 주시도록 하고, 기타는 아까 말씀드린 대만 충전이냐, 본 제품은 화장품으로서의 의료 효능이 없음, 이런 것들을 기재해 주시는 것으로서 그 라벨 내에 포함되게 됩니다. 자, 기타 표시 규정입니다. 만약 그 제품이 예를 들어서 뭐 작은 표정이 될 수 있는 립스틱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기재하기가 되게 글씨가 적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면적이 작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품명이라든지 성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성분은 그 용량이 높은 거에서 낮은 순서로 해서 표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그 대만 충전이다라고 하면은 그 문구가 필수 표시입니다. 한자로는 대만 분장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게 되죠. 또 이제 작은 어떤 표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라벨, 리플릿, 카드, 택 또는 설명서로 할 수 있겠는데요. 용량 화장품 표기는 간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최대 면적이 만약 4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이것이 소용량 포장품이 됩니다. 화장품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서의 방식을 통해서 제품에 대해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최대 면적은 그럼 뭐라고 판단할까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네모 좀 장방형의 직사각형의 포장이라 했다 그랬는데 최대 면적이 40제곱센티미터 이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용량 화장품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죠. 예, 광고화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능에 대해서 표시를 함으로써 그 광고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시겠는데요. 대만에서 뭔가 광고를 할 때에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참고적이고 절대적인 것까지는 아니게 되는데요. 자, 먼저 법규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인데요. 예, 이래서 허위, 과장, 또 의학적 효능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제10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보면 제품의 유통 부분인데요. 대만에서 판매될 경우에 대리상, 즉 수입업자 혹은 판매업자가 공급원과 이제 어디에서 공급이 되었다. 그리고 유통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관련된 문서는 제품에 판매되는 동안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요, 12조인데 제품 이상 반응 신고입니다. 이 신고의 경우는 대부분의 제품의 경우 아마 이러한 상황이 있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측 하단에 좀 심각한 이상 반응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예, 뭐 사망이라든지요, 아니면 생명의 위협, 일시적 혹은 영구적 장애, 태아의 선천적 기능, 또 사용자의 입원 치료 유발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품의 유해성을 발견한 경우에 바로 신고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 대만에서 판매와 관련된 광고의 그 단어들, 문장들에 대해서 허위, 과장 혹은 의학적 효능 포함 여부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명이나 텍스트, 서술, 문양, 기호, 영상,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표현 방식을 고려해서 종합적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문양이나 기호를 쓰실 때도 잘 고려를 해서 이것이 뭔가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요, 생리 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신체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를 저희가 이제 일부 발췌해서 좀 여기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모낭 활성화, 뭐 케라틴 세포 증식을 시킨다든지, 뭐 자체 면역력과 자가 면역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12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런 문구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의학적 효능이 포함된 문구를 예로 봤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스킨 필링이다, 피부 흉터를 약화시켜 주겠다, 흉터 제거해 준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다크서클을 제거해 준다, 액취 제거, 뭐 발적 완화, 붓기 제거 등등 이러한 것들이 화장품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문구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 부분은요. 대만에서 예를 들면 비약용 치약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반드시 정확한 양치 습관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런 추가 삽입을 한 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밖에도 그 PIF의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올바른 습관이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외부에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치약은 아무래도 불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0 ppm 이하여야 되고 만약에 이 기준 이상이 되게 되면 약용 치약이 됩니다. 그러면 약품으로 관리가 되게 됐죠. 이 밖에 만약에 기타 여기 오른쪽에 명시된 효과를 가진 성분이 있다고 하면은 관련된 검측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기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사용 가능한 문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문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사용 가능한 문구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이제 관계자분들께서는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케어 용품이라든가 색조 화장품과 같은 그런 화장품에 모두 쓰이는 문구들입니다. 여기엔 토너도 있고요. 로션도 있고 핸드크림, 선크림, 마스크팩 같은 그런 화장품에 모두 이러한 문구들이 쓰입니다. 피부가 거칠어짐을 방지한다든지 건조한 피부를 진정한다든지 아니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든다든지 보습을 준다든지 그런 문구를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제품에는 저 오른쪽에 예시로 든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이제 미백, 여드름 제거, 예방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실 때는 이제 개별적으로 검사 자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드름 생성 방지와 같은 문구를 쓰실 때는 이제 얼굴에 여드름을 줄인다라는 그 테스트 결과지 보고서를 제출하셔야만 이런 문구를 쓰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먼저 앞서서 한국의 여러 관계자분들이 질문 주셨던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대만 화장품법의 동물 실험에 대한 법적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대만은 화장품 테스트에 동물 실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했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이제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동물 실험 진행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SAP나 이제 피해 같은 경우, 이제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마 인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제적 인증이나 인허가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조 공장이라면 ISO 22716이나 GMP 기준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준을 통과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대만에 수입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 화장품 제품에 대해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방금 말씀드린 제품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등록된 화장품 제품의 어떤 그 처방, 배합이나 제조사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이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 변경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유럽이나 한국처럼 이 향료를 기재할 때 알러젠 성분을 표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재 대만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포장에 이제 향료나 알러젠 성분과 같은 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시다면 이러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살펴보자면요. 향료와 색소만 다를 뿐 제품의 그런 처방 배합은 동일한 경우에 이걸 각각 등록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각 제품마다 등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정 용도 화장품은 각 제품마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부분은 똑같이 등록을 하시고 이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제품 등록이나 허가를 받기 전에 이 전 성분이 대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대만의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이 대만의 어떤 컨설팅 업체 의뢰를 한다거나 이 파트너사를 찾아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에서 발급한 검사 보고서를 대만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의 검사 보고서 작성 기관이 이 대만의 기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상의 문제로 이제 대만에서 사용하는 번체 중국어나 영어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작성된 보고서라면 이것을 번체 중국어로 번역을 하신 다음에 제출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제품 라벨의 폰트 크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 대만의 제품 라벨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이 폰트 크기라든지 외포장의 폰트 크기 규정에 대한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으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소포장에 관련돼서는 조금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태그를 단다든지 아니면 설명서를 첨부한다든지 등의 방식으로 이런 라벨의 폰트 크기 규정을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등록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화장품이 예를 들어 120g과 40g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게만 다를 경우에 하나의 파일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같고 이제 무게만 다른 경우에 그리고 다른 그런 문양이라든지 문구라든 것들이 모두 같다면 이런 경우에는 각각 등록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서 등록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은 개별적으로 등록한 제품을 다른 제품과 함께 조합해서 세트형 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이걸 다시 등록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를 별도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세트형 제품으로 등록을 하신다면
만약에 이걸 개별 제품으로 판매할 경우에 다시 개별적으로 등록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트형 제품으로 등록을 하셨다면 이걸 개별 제품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화장품의 인체 줄기세포나 추출 성분을 첨가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올해 3월 21일부터 인체 줄기 세포나 추출 성분의 이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공개되었습니다. 네, 원래는 금지 성분표 규정에 따라서 첨가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올해 3월 21일부터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공개되었으니 만약에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은 따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쿠션 제품의 경우에 여기에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 3중 그런 기능성 화장품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품 유형을 얼굴용 화장품으로만 등록해도 될까요? 제가 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큰 카테고리로 그 분류가 된 일반 화장품과 특정 용도 화장품 이렇게 큰 분류가 있는데 이 해당 제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그 규정에 맞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포장재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최초 허가나 등록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포장재 그 검토 보완 의견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포장 재질은 굳이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PIF를 등록하실 때는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은 라벨 내용에 사용 가능한 최소 폰트 사이즈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소포장이나 그러니까 300g 이하의 이런 소포장의 경우에는 1.2mm의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면 태그를 달거나 아니면 설명서를 따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 폰트 사이즈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